네,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기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특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지금부터 만점을 향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41번인데요. 선반입니다. 선반이라는 것은 둥근 공작물을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반의 안전작업법 틀린 것은 했어. 절삭 치부 제거는 반드시 브러쉬를 사용하다. 맞잖아요. 칩은요. 우리 칩은 당연히 뭘 해야 돼? 브러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기계 운전 중에는 뺏겨 사용을 금할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운전 중에는 하면 안 돼요. 공작물의 길이가 직경이 얼마 틀렸어요. 벌써 몇 배냐 12배 이상일 때는 반드시 방직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숫자로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동 전에 척 핸들을 빼둘 거. 뭐라고? 직경이 12배 이상일 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 다음 42번째를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42번째 보니까 딱 있어요. 기계 안전 조건 중 구조의 안전화가 아닌 것은, 구조라는 것은요, 알아둘 게 있어요. 구조는 기계 재료 선정 시 재료 자체에 결함이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선 여기 먼저 하면 구조적 안전화라는 것은 재료 설계 가공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계 재료의 자체에 결함이 없는지 철저. 이게 뭐야? 구조 안전에 해당되죠. 둘째, 사용 중 재료의 강도가 연화된 것을 감안해요. 설계 시 안전율을 관한다. 맞죠? 셋째, 기계 작동 시 기계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동작 방지 회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안 돼. 이거는 기능적 안전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찾았어요. 4번, 가공 경화와 같은 가공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열 처리 등으로 결함을 방지. 뭐? 가공.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구조적 안전자는 재료냐, 설계냐, 가공냐. 이건 어디서도 나와서 바로 2016년 3월 6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죠. 바로 우리 교재에도 3-7쪽, 3-15 구조적 결함의 분류뿐 아니고 합격 날개, 합격 예측기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43번입니다. 가드의 종류는요, 세 가지가 있죠. 우리 방호장치라는 것을 가드. 가드는 첫째, 고정된 고정식이 있고요. 언제든지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정식이 있습니다. 자동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연동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반자동식은 없다. 44번이에요. 와, 금방 할 수 있네요. 이렇게. 44번은 지게차가 무부하 상태입니다. 짐을 싣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무부하 상태로 국내 최고 속도가 25km 주행 시 좌우 안정도는 몇 퍼센트? 좌우 안정도는 어떻게? 15 플러스 1.1V라는 공식. 그럼 여기 뭐야? V 대신에 25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 바로 42.5%. 어디 있어? 답은 4번. 이렇게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역시 3-110 표 지게차의 안정조건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요. 45번 가겠습니다. 이 45번은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도 적용돼? 바로 이런 그림이 딱 나면 어디도 적용된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건설 안전기술에도 적용된다. 5번째 과목. 보니까 이런 거네요. 근로자가 사람에 관계돼. 사람에 관계된다면 반드시 운반물 무조건 볼 거 없다. 10이에요. 화물에 관계된다면 원래 5만 되죠. 그래서 바로 답은 얼마? 10이 되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물을 지시하는 달기체의 안전계수는 얼마 이상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답은 얼마? 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설 안전기술에도 중복되는 과목이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안전기술은요. 근로자가 관계되면 10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되면 10이고 순수하게 화물만 하는 것은 5입니다. 훅, 사클, 클램프, 리프트 같은 경우는 3 이상을 하고 그 밖의 경우는 4라는 거. 이것은 실기 필답형 또는 실기 작업형에도 공통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 5월 8일 날 문제 58번으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46번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방호 장치로서 옳은 것이에요. 옳다는 것은 맞는 것이죠. 산업용 로봇은요. 우리 로봇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맹쾌한 방호 장치가 사실 없어요. 부딪히면 떨어질까 봐 하는 게 깔아놓는 게 우리 뭐요? 안전매트가 있을 거고 울타리를 치는 거 2가지밖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압력 방출 장치는 어디 있어요? 바로 보일러에 적용하는 거. 안전매트 답이네요. 그럼 2번이 답이겠습니다.
가버 방지 장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양중기에 해당되는 거. 자동 전격 방지기는 교로 아크 용접기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산업 로봇 안전장치는 안전매트와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한 이거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칙이 223조인데 2016년 4월 7일 개정된 내용으로 맞게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47번을 보고요. 보기 전에 또 하나 할까요? 로봇의 이제 안전방어 조치를 그림으로 했고 우를 높이 1.8m 하고 여기 주변에다가 뭐를 깐다? 안전매트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47번이에요. 수공구 작업 시 재해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유의사항이 아닌 것. 수공구는 뭐야? 저것이 손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첫째,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둘째, 작업자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시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적합한 수공구가 없을 경우 유사한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유사한 거 있을 수 반드시 규격화된 걸 사용.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용 전에 충분히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되겠죠. 그죠?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목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 다음 48번째입니다. 체인과 스프로켓, 체인, 이게 체인이에요. 체인. 좀 더 그린다면요. 체인은 이렇게 된 거겠죠. 체인이라든지 스프로켓, 렉과 피니어. 렉이라는 것은 큰 기억 말, 피니어는 작은 기억이 돼요. 풀리와 벨트 등에 형성되는 위험점인 건데 알아둘 게 있어요. 벨트가 나오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지금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약간의 어떻게 각이 존재해요. 각이 존재. 이 각이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접선 물림점이라고 한다. 끼임점은 순수하게 이렇게 우리 연삭기 같은 거나 하우스 같은 데 끄이는 걸 끼임점이라 이렇게. 답은 접선 물림점인데 접선 물림점 외에 모든 6가지의 물림점을 한번 모두가 다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48번인데 우리 물림점의 종류 6가지 모두를 다른 끼임점이라든지 물림점이라든지 협착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둬야 하겠습니다. 49번째입니다. 49번은요. 가스 집합 용접 장치에서 가스 장치실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가스가 누출될 때는 해당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정체되면 어떻게 해요? 화재와 폭발의 원인이 되죠. 둘째, 지붕 및 천장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폭발한다.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 왜 콘크리트? 알아둘 게 있어요. 가스 저장시에 콘크리트를 보면 어떻게 폭발할 때 되나 안 되나? 반드시 가벼운 불연성 재료라는 거예요. 틀렸어요. 답은 2번이에요. 요거 있잖아. 지붕과 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가벼우면서도 불에 탈지 않는 거겠어요. 제가 만하나도 다 표시했어요.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배격 시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요. 가스 장치 시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인의 불연성 재료를 한다. 이게 어딨냐? 우리 교재 3-89쪽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정보 제공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규칙 제292조 가스 장치실의 구조 등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5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요. 두 줄이에요. 두 줄. 두 줄거리 인양 작업에서 와이로프 한 줄의 파단 하중이 만입니다. 인양 화물 무게 22,000N이라면 이 작업 확보된 안전율은요. 인양 화물의 무게분의 파단 하중. 인양 화물이 얼마예요? 2,000이잖아. 2,000N이니까 파단 하중이 한쪽이 만이니까 두 쪽 하면 2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2만 나누기 2,000을 하니까 답은 얼마? 10.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앞에서도 했지만 와이로프 안전기술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것은 건설 안전기술도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실기 필답형과 작업형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2016년 5월 8일 문제 45문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말이죠. 51번입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목재 반발 장치가 아닌 것은 목재 반발 장치는요. 발톱이라든지 분할 날이라든지 롤이 합해져서 나온 것이 반발 예방 장치야.
덮개는 아니죠. 카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해놨습니다. 둥부톱의 반발 예방장치에 속하는 건 발톱이라든지 분할라라든지 반발 방지 롤 등이며 그래서 반드시 이 합해진 걸 반발 예방장치라고 한다. 보충학습으로도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52번입니다. 공작기계에서요. 플래너 작업실. 플래너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플래너라는 것은 지금 우리 스튜디오보다 더 큰 기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계를 플래너라고 그러는데 플래너의 작업실 안전대책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베드 위에는요. 다른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그렇죠? 절상형주 일감에 손대면 안 돼. 절상형주 일감을 손대면 손이 날아가 버리죠. 세 번째입니다. 프레임 내의 피트에는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칩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바이트는 되도록 길게 나오도록 한다는데 바이트는요. 플레이너뿐 아니고 세이프라든지 선반이나 밀링 어떠한 경우 바이트는 짧아야 돼요. 그래야 휘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답은 틀렸어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36 플레이너의 안전대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53번입니다. 프레스기는요. 양수조작식 방어제. 양수조작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양손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랬다 프레스 테이블부터 양수조작식. 반드시 이 거리가 얼마? 30cm가 돼 있어 이상이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거죠. 양쪽 버티너 작동 시간 차이는 몇 초 이내에 프레스가 작동되도록 해야 되나? 반드시 이거는 어떤 법으로 0.5초 이내 하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4번은요. 보일러의 안전한 기동 또는 가동을 위해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있습니다. 보일러는. 그런데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장착되었다. 다른 압력 방출자의 작동은 그럼 1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이고 1개는 반드시 최고 사용 압력은 얼마야? 1.05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요. 여기 있죠? 1.05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그러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일러가 이런 거예요. 잘 보여? 보일러에는 뭐가 있다? 압력 방출 장치가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바로 뭐요? 보일러의 압력 게이지들이 되어 있습니다. 55번입니다. 연삭숫돌이 파괴 원인이 아닌 것은 연삭숫돌은요. 파괴 원인을 보면 연삭숫돌에는 첫째 작업 시 측면을 있다면 이게 원주면이라고 이게 원주면 이 부분을 원주면 이게 측면이잖아요. 여기 사용하면 당연히 깨지게 되어 있어요. 둘째 숫돌 작업 시 드레싱을 한다는데 드레싱이라는 것은요. 이 숫돌에 보면 여기 이제 숫돌은 돌이니까 돌가루에 자꾸 칩이 발생해.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로 저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가 되고 이렇게 갈면 숫돌 눈매움을 좋게 하고 숫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드레싱이에요. 이거 하면 원인은 이거는 숫돌이 잘 가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파괴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숫돌을 절삭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회전수가 너무 빠를 때 원인이 돼요. 회전 중심이 잡히지 않을 때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숫돌 파괴 원인은 첫 번째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부터 숫돌의 치수가 부적당할 때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 교재 3-42쪽 숫돌의 파괴 원인을 명쾌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드레싱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한다면요. 숫돌면의 표면층을 깎아서 절삭성이 불량한 숫돌면에 날카롭고 새로운 날이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트루잉이라는 것은 모양을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난간이죠. 안전난간. 이게 안전난간입니다. 안전난간의 구조의 설치 요건 등 상부난간대는 이게 중간난간대고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을 발판 또는 경사를 표면을 몇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냐. 근데 상부난간대는 얼마요? 바로 90cm 이상의 지점입니다. 요 사이는 사실 90cm부터 120cm까지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 우리가 3월 6일 날 또 설명 엄격하게 하면 답이 어떻습니까? 지점이라고 쫙 찍었으니까 90cm지만은 상부난간대는 90에서 120cm까지 설치가 가능한다. 그러나 이렇게 나올 때는 답은 얼마? 3으로 찍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7번입니다. 기계 설비에서요. 방호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방호의 기본 원리는 첫째 위험이 없도록 제거하는 거예요.
촛불을 끄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제거소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덮개로 외관적으로 덮어 씌워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위험도를 분석한다는데 위험도 분석은 우리 기계설비의 기본 방어 원리에 해당되지 않고요. 위험에 적응하도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차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58번입니다. 또 나왔어요.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로프의 안전계수는 세 문제가 연속 나오면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잖아. 그럼 얼마? 사람의 관계 있냐고? 없으니까 답은 얼마? 5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과목에서 세 문제가 동시에 났다는 거. 59번째입니다. 프리스 작업 중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 투광부와 수광부를 구별하는 방호장치는 근데 투광부와 수광부가 있다. 여기 있고 쉽게 말하면 이거 투광부, 수광부라는 것은요. 투광부, 수광부를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거울이고 한쪽은 비트를 쏴주는 거. 이런 거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바로 광전자식이죠. 또 이걸 광전자식 이거 답은 뭐 간단하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둔 것이 바로 우리는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과목 마지막 번호가 되겠네요. 플레이너 또 나왔어. 플레이너나 세이퍼가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여기 또 바로 답이 보이네요. 뭐예요 이게? 칩 브레이크 유일하게 어디만 있다? 선반에만 있는 거였어요. 칩 브레이크는 선반에 칩을 길게 짝짝 나가는 걸 잘라주는 거, 토막토막 이렇게 잘라주는 걸 칩 브레이크. 이걸 어디에 있다? 선반에 맞아요. 답이네요. 그러면 칩 바지, 방채, 칸막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 더 한다면 가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어요. 2016년 5월 8일 날 뭘 했다? 세 번째 과목인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과목을 예습으로 보여드립니다. 전기와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그래요. 전기와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